자, 오늘은 지층의 나이, 절대 연령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암석의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암석 혹은 지층이 누가 먼저고 누가 다음이냐 나중이냐 그것만 따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암석이 정확하게 뭐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이냐,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냐, 그거를 알아보는 거를 그 암석의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대 연령은 모든 암석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변성암이나 퇴적암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성암에 사용을 해요. 화성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냐면, 교과서에 보시면 이걸 먼저 볼까요?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뭐 원소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원소가 우라늄 238, 무원소, 자원소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질량수가 238인 이건 질량수입니다.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그런 거는 이제 물리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변해서 최종적으로는 질량수가 206인 납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암석에 광물이 있을 거고요. 이 광물 안에 우라늄 238이 질량수 238짜리 우라늄이 100개가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뭘로 변할 거예요? 질량수 206짜리로 변하겠죠. 근데 100개 중에 우라늄은 50개가 되고 또 납도 50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반감기라고 불러요.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반감기. 그게 요 두 원소 사이에는 얼마나 걸리냐면은 45억 년이 걸린다는 말. 45억 년이 걸린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질량수가 235짜리 우라늄, 그 다음에 얘가 변하면은 결국엔 최종적으로 납 질량수 207짜리 우라늄으로 변하는데, 납으로 변하는데, 얘가 절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7억 년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칼륨 40, 그다음에 얘가 변하면은 아르곤 질량수 40짜리로 변하는데, 그게 절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13억. 루비듐 질량수 87짜리, 그게 스트론튬 질량수 87짜리로 변하는데 걸리는 그 절반이 루비듐이 절반이 줄어들고, 그게 줄어든 루비듐이 스트론튬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92억. 그다음에 탄소, 질소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5730년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암석을 갖다가 거기에 있는 특정 광물에서 이런 원소들을 찾아내 갖고 얘네들이 얼마나 남아있나, 얼마나 생겨났나, 그걸 알아내면 이 암석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된 암석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좀 헷갈리죠?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일단 반감기 개념부터요. 어떤 암석의 어떤 그 특정 광물에 우라늄 납으로 해보죠. 여기에
처음 이 암석이 마그마 상태였다가 굳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우라늄이 100개가 있었어요. 자, 저 우라늄의 그 반감기는 우리끼리 그냥 1억 년이라고 합시다. 얘가 1억 년이 지나면 우라늄의 개수는 50개로 줄어들었을 거고 납의 개수가 50개가 되겠죠. 여기서 1억 년이 또 지나면 그럼 전부 다 납으로 바뀌냐? 지난 1억 년간 우라늄 50개가 납 50개로 바뀌었으니까 1억 년이 또 한 번 지났을 때 그럼 나머지 50개의 납도 우라늄도 전부 다 납으로 바뀌냐? 그게 아니라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1억 년이 두 번 지났을 때 우라늄은 25개가 되고 납이 75개가 돼요. 여기서 또 한 번 1억 년을 지나볼까요? 그러면 우라늄은 25의 절반인 12.5개가 되고 납은 여기다가 12.5를 더하면 87.5 이런 식으로 처음 1억 년 때 50개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한 게 50개라고 해서 그 다음 1억 년에도 50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양의 절반씩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반감기라는 거. 그게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1억 년은 내 마음대로 정한 숫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 얘가 마그마에서 식어서 우라늄 100개가 남겨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최종적인 결과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이 과정을 역추적해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감기를 몇 번 지났나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교과서로 가서 근데 여기 나온 수치들을 보면 좀 그렇죠. 반감기가 45억 년이래. 지구 역사가 45억 년인데 그러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생성된 우라늄 238짜리라고 해도 반감기를 한 번밖에는 못 지났을 거예요. 근데 지구가 생성될 당시에 처음 만들어진 암석들은 계속 지각 운동에 의해서 뭐 서립돼서 없어진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변성작용을 받아서 무원소 자원소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없을 거고 그럼 반감기 몇 번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겠죠. 심지어 루비듐, 스트론튬 얘네들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492억이에요. 492억.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냐? 그러면 전부 다 탄소 질소를 갖고 써먹어야 되나? 얘는 5,000년, 5,700년, 5,730년이니까. 자, 근데 효과적인 연령 결정 범위. 얘네들을 써먹어서 보통 몇 억 년 전, 얼마 전 암석들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냐? 탄소 질소 같은 경우에는 100년에서 7만 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써 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지질학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고고학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나왔네. 미라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냐. 이런 아무래도 그 사람의 시신 혹은 거기에 쓰인 어떤 뭐 시신을 염한다 그러죠. 할 때 썼던 뭐 붕대, 미라 같은 경우에 붕대가 더 친숙하시겠네요. 붕대. 뭐 그런 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생명체였으니까, 유기물이었으니까 탄소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라가 얼마나 오래된 미라냐, 뭐 그런 거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암석에서는 사실 탄소 질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 반감기가 45억, 492억씩이나 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거냐? 반감기가 한 번 지났냐, 두 번 지났냐, 세 번 지났냐가 아니라 0. 몇 번 지났냐 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한번 써볼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질학 전공을 할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암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마그마에서 같이 식어가지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갖고 있게 되는 아까 그 모원소라고 했죠. 방사성 동위원소들. 얘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우라늄이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라늄이 변한 게 납이었고요. 그랬을 때 초기 모원소 수를 n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n0라고 하죠. n0.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현재 모원소 수를 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문자 t, 요거를 반감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소문자 t를 절대연령, 이 돌이 만들어진 지 몇 년 된 돌이냐, 몇 억 년 된 돌이냐, 그거를 절대연령이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감기하고 이런 뭐 원소수, 자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어떤 관계식이 성립이 되냐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뭔가 공식만 보면 골치가 아프죠. 근데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초기에 우라늄이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데 뭐 1억 년이 걸린다고 치죠. 반감기가 1억 년이란 소리지. 그러면 반감기는 1억 년이 돼요. 자, 근데 이 암석은 3억 년 된 돌이야. 그럼 반감기를 몇 번 지난 거예요? 총 3번 지난 게 되겠네. 3번? 계산하기가 골치 아픈데. 2억 년으로 합시다. 반감기를 2번 지난 돌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나이는 얘가
2억이 되겠지. 자, 그러면 1억 분의 2억이니까 요 수치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에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 수는 4분의 1이 되겠지. 요 값이 요 지수까지 적용해주면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처음에 100개였던 게 곱하기 4분의 1이 되니까 25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보면, 실제는 아니고, 초기 돌에 우라늄이 100개가 있었어요. 반감기를 한 번 지나면 우라늄은 50개로 줄어들 거고, 납이 50개가 생겼겠죠. 반감기를 2번 지나면 우라늄은 25개가 될 거고, 납은 75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공식으로 따져봤던 거랑 어때? 아까 계산 결과가 어땠어요? (1억) 분의 (2억) 해서 2가 됐고,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 됐었고, 그러면 100개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을 곱해주면 최종 모원소수, 남아있는 모원소수는 25개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공식의 모양새가 모원소수 초기에 얼마였을 거다. 이거는 뭘로 판단해? 현재 남아있는 우라늄과 납의 개수를 세보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요 도를 보고 있는 거니까 현재 남아있는 우라늄과 납의 개수를 세서 요 공식에 N0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수 그거를 N에다가 집어넣고, 반감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수치일 거고요. 그럼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절대 연령, 요 소문자 T잖아요. 공식을 모양새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사실은 T는 하고 어떤 공식이 나오겠지. 양변에 로그 씌우고 뭐 해서 하면은 T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써먹을 만큼 여러분한테 문제가 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반감기 1억짜리 이런 걸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듯이, 생각을 해봤듯이, 시험 문제에서도 반감기 뭐 1억짜리, 뭐 2억짜리, 요 정도로 문제가 나오지, 반감기 뭐 45, 실제로, 우라늄 납 같은 경우에 반감기 45억짜리, 루비듐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 반감기 뭐 490몇 억짜리, 이런 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데 그 사용되는 원소들, 거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탄소 질소를 지질하게 아니라 고고하게 해서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반감기가 뭐 45억이다, 뭐 질량수가 얼마짜리, 지금 여기 우라늄 238짜리, 235짜리, 걔가 뭐 206으로 변하네, 207로 변하네, 그때 반감기를 몇 억 년이네, 이거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원소들이 있다, 이런 원소들을 사용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탄소 질소는 고고하게 해서 사용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문제 한번 같이 그러면 이제 모원소의 양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가정이 어떻게 돼 있어? 자, 그래프를 보시면 모원소가 처음 50%로 줄어드는 게
200, 100만 년이니까. 200만 년, 2000만 년, 2억 년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돼요. 200, 100만 년은 2억 년을 의미하죠. 이제 아까 근데 봤을 때 반감기가 2억 년밖에 안 되는 원소가 있었나? 없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우리가 그 가정하는 이 암석의 그 원소의 반감기, 동위원소 X의 반감기는 2억 년이다.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상대 연령, 절대 연령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거고, 제일 밑에 뭐 이런 기반함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 2, 3, 4 지층이 쌓였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휘어져 있는 걸 보니까 스콕작용을 한번 받았을 거고요. 그 이후에 암맥 A가 관입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변성대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 물결무늬 들어가 있지? 물결무늬는 뭘 의미하냐면, 물결무늬는 부정합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1, 2, 3, 4 지층 쌓이고 습곡작용 받고 암맥 A가 관입하고 이 동네가 통째로 융기했다가 다시 침강을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로 5, 6, 7, 8, 9 지층 쌓이고 그 이후에 암맥 B가 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정합이 나왔지. 그러니까 다시 또 부정합이 나왔으니까 다시 융기했다가 침강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10, 11, 12, 13 지층이 쌓이고 침식을 이만큼 받았다. 이 동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자, 이런 말이 나와 있네. 암맥 A에 방사능 원통이온소 X가 25% 들어가 있고 암맥 B에는 50%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암맥 A에는 25%가 들어가 있고 암맥 B에는 색깔을 바꿀까? 50%가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암맥 A라고 하는 이 화성암은 4억 년 된 돌이고 암맥 B라고 하는 이 화성암은 2억 년 된 돌이다. 무슨 소리냐? 지층 1, 2, 3, 4가 쌓인 거는 암맥 A가 관입하기 이전에 쌓인 거니까 얘네들은 쌓인 나이가 4억 이상이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얘가 쌓이고 그 다음에 암맥 A가 관입하고 요게 4억 년 전 일이죠. 4억 년 후에 융기했다 침강하고 5, 6, 7, 8, 9가 쌓였잖아요. 그 이후에 2억 년 된 암맥 B가 관입을 했지. 그러면 다시 무슨 소리냐면 5번 지층부터 9번 지층은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4억에서 2억 년 사이라는 거죠. 4억에서 2억. 그러니까 암맥 A가 관입한 시기 이후고 그다음에 암맥 B가 관입하기 이전에 쌓여 있는 애들이니까 4억에서 2억 년 전에 형성된 암석 퇴적암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족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거 다시 한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를 벗어나죠. 벗어나는데 그래도 이거 여러분 1학년 때 이미 해봤던 거잖아요.
뭐, 현생로대, 뭐, 시생로대, 뭐, 이런 말은 뭐, 골치 아프니까 됐고, 지금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네들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 요 숫자들. 요거는 꼭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대가 시작된 거는 5억 4,200만, 5억 4,100만. 100만 년 전.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되는 거는 2억 5천 220만 년? 만년 전. 그 다음에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되는 거는 6,600만 년. 자,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 숫자 외우라고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걸 왜 외워?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요거는 꼭 외우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학교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이잖아요. 아까 나왔던 이런 문제에서 5번부터 9번 지층이 4억 년에서 2억 년 전 사이에 쌓인 애들이잖아요. 나이가 4억에서 2억 된 돌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보기에서 니은 5번부터 9번 지층은 나이가 4억에서 2억이 된 돌이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참 고마운데 학교 시험은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게 된다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내려고 마음 먹으면 낼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5번에서 9번 지층은 중생대에 퇴적된 암석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간다는 거죠. 혹은 뭐 고생대에 퇴적된 암석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대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중생대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신생대가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그거를 모르면은, 그런 식의 그 보기, 뭐 이건 4억에서 2억 된 돌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뭐 고생대에 퇴적됐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보기가 나가면은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는, 시험 범위, 우리 지금 지구과학만 놓고 보면은 시험 범위는 벗어나지만 이미 1학년 때도 해봤기 때문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그래서 각각의 시기가, 지질시대가 몇 억 년 전에 시작해서 몇 억 년 전에 끝났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보면, 뭘 봐야 되나. 자, 암석에는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있고, 얘네들이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 상태였다가 딱 식어서 암석으로 딱 굳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원소들로 바뀐다. 그래서 걔네들을 무원소, 자원소라고 부른다. 무원소, 자원소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변하는 데는 무원소가 남아있는 무원소의 절반이 이런 자원소로 변하는 데는 특정 시간들이 있고, 걔네들을 반감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실제 이런 원소들은 다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탄소, 질소, 얘네들은 지질학이 아니라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원소들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감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아마 이런 그래프들이 많이 제시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요 원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100% 있다가 50%로 줄어드는데 반감기 한 번.
그럼 반감기를 2번 겪으면은 25%로 모원소가 줄어들겠지. 반감기를 3번 겪으면은 12.5%로 모원소의 양이 줄어들겠죠. 반면 자원소의 양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못 그렸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요 문제 풀어봤듯이 뭐 지층의 상대적인 연대, 상대 연령, 그러니까 순서 그거부터 알아내고 거기다가 이런 화성함들이 들어가면은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레나이드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 및 상대 연령 그걸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또 걱정이 드시겠죠. 암석에 처음부터 자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랑은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그다음에 모원소 뭐 처음부터 들어 있었던 건지. 자, 이거는 일단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암석이 화성암이 뭐 형성이 됐다가 이미 화성암이 한번 됐다가 얘가 땅속으로 뭐 다시 들어가가지고 녹았다. 그러면 모원소 양과 자원소의 양은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존에 있던 납도 한번 마그마가 됐다가 다시 굳어지는 과정에서 자원소들이 싹 빠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절대 연령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안 실려 있어서 이건 좀 딴 얘기예요. 우리 교과서에 안 실려 있어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마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는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지자기 부분에서 복각하고 평각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뭐 문제들을 훑어보니까 이제 뭐 평각은 아니고 이제 고지자기하고 관련해서 복각 얘기가 문제가 실려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는 요걸 안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예 이번 기회에 털고 갑시다. 복각 평각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전축이 있을 거 아니야. 자전축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전축이 꽂히는, 실제로 뭐가 꽂혀 있진 않지만 여기를 우리가 흔히 북극이라고 하죠. 근데 요 자전의 중심이 되는 요 북극을 진북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구 자기장은 왜 생긴다라고 얘기하냐면 외핵이 온도가 거의 한 5,00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5,000도씩이나 되는 외핵은 주로 철, 뭐 니켈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철하고 니켈이 한 5,000도 가까이 되면은 전자를 붙잡고 있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구 자전에 의해서 철 이온이 뭐 플라즈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걔네들이 뱅글뱅글 돌면은 전기가 도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자기장이 항상 요 진북하고 일치하는 위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진 위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북하고 자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랬을 때 특정 위치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진북을 가리키는 방향과 자북을 가리키는 방향이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북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이고 진북은 진짜 북극을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요 각도 수평에 있어서 요 각도 차이를
편각이라고 불러요. 편각.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편각이 진북에 대해서 한 6.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진북에 대해서 서쪽 방향으로 6.5도, 그래서 6.5도 웨스트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5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 여기는 좀 그런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진북에 대해서 오른쪽이죠. 이 사람한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자북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각도가 한 30도라고 할까요? 요 노란 지점에 있는 사람한테는 30도, 편각이 30도 이스트. 이 사람한테는 동쪽이죠. 혹은 플러스 30도. 이런 식으로 편각을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지구과학 원에서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각은 뭐냐면 복자가 한자로 엎드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자북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침반을 들고 있을 때 나침반에 가령 여기 한 사람이 있었고 여기 한 사람들이 각각 나침반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침반 바늘을 수평으로만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나침반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바늘은 이렇게 좀 더 땅을 향해서 여기가 자기력이 제일 센 데니까 땅을 향해서 내려갈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침반 바늘이 상대적으로 땅을 덜 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적도에 있는 사람은 나침반 바늘이 딱 수평을 향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평선에 대해서 나침반 바늘이 엎드린 각도, 그거를 복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진짜 자기 북극에 가가지고 3차원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침반 바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될까? 그죠? 완전히 땅을 향해서 이렇게 90도로 서겠죠. 그래서 북극에서 복각은 플러스 90도가 되고, 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남극에서는 복각이 마이너스 9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은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남반구 고위도로 갈수록은 절대값은 커지고 그냥 복각의 그 부호까지 생각한 값은 작아지고 그렇게 될 거다. 그게 복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복각, 편각 개념은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고, 중간고사에는 직접 출제는 안 할 거고, 여러분 모의고사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